외딴 병실 한남숙. 병원의 대기실. 차례를 기다리며 의학 소식 잡지를 보다 놀랐다. 계력 환자의 수가 OECD 가입국 중 1위란다. 연산동 들판의 작은 병동. 60년대 그곳의 이름은 요양병원이지만 피막병동이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잡초와 야생 꽃들이 피어있는 들판을 한 10여 분 걸어서 들어간다. 너 가을이어도 여기저기 들국화와 코스모스 맷송이가 철을 잊은 듯 피어있다. 잡초처럼 강해 보이진 않아도 쌀쌀해지는 바람에 한들거린다. 병약한 환자들의 외딴 병동은 벌판의 바람으로 추웠다. 그곳에는 사돈집 친구 같은 언니가 있어 한 번씩 면회 간다. 전염성이 없는 비활동성 환자의 병동이지만 부모님께 지 친구 듣기 싫어 몰래 다녀온다. 가지고 간 변변치 못한 간식을 나눠 먹으며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을 읽은 얘기를 하다 밤의 바람소리가 무서워졌단다. 언니는 거짓던 사랑이 부러운 건지 가슴이 아픈지 허공을 바라보았다. 추위에 피워놓은 작은 연탄난로 위에는 물을 데우고 있어 5명의 작은 병실은 그나마 온기가 있었다. 그 물은 밤에 낮아지는 기온에 요즘의 핫백처럼 잠잘 때 이불 속을 데워줄 알루미늄 물통에 넣을 물이라고 하였다. 그곳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고 편지도 자주 쓴다. 일기인지 산문도 잘 쓴다고 했다. 나는 써놓은 편지도 붙여준다. 그래서 갈 때마다 아버지 서재의 책을 1~2권씩 갖다주고 읽은 책과 편지를 받아온다. 창백한 얼굴에 핏기 없는 미소들, 학교 교사와 대학생, 직장인 등 사회활동을 멈추고 있어서인지 비관적인 대화,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계력은 약도 규칙에 따라 잘 복용해야 하지만 영양식으로 잘 먹고 안정해야 한다. 본인이 노동력을 쓰지 못하니 가족의 도움이 절실한 병이다. 의지도 강해야 한다. 그 부담감과 빠른 차도가 보이지 않으니 죽고 싶다는 말을 쉽게 하는 환자가 있는 것 같았다. 즐겁게 웃기도 하고 동병상련에 상부상조하며 지내고 있는 아주 작은 외딴 공동체인 것 같았다. 부유한 집의 환자는 독실을 쓰지만 간식이나 소모품들을 어려운 환자에게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기도 한다고 했다. 갑자기 씩 하는 암릉의 공기가 새어나오는 소리가 나자 모두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나갔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창문이 심하게 흔들렸다. 뜨거운 물이 병실 사방으로 튀었다. 이유도 모르고 비명에 나도 덩달아 나갔다. 병실은 약간의 물기가 있었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훈훈하였다. 여기저기 이불에 물이 튀어 좀 젖은 상태다. 모두 놀랐지만 쭈삣쭈삣 들어와서 터진 물통을 치우고 떨어진 약병과 흩어진 것을 정리한 후 냄비에 다시 물을 올렸다. 한 사람이 뜨거운 물을 부어 뚜껑을 잠그고 침상에 넣는다는 것이 난로 위에 놓고 얘기하느라 잊은 것이었다. 그나마 뚜껑을 세게 잠그지 않아 공기가 새어나오는 소리 때문에 피할 수 있었다며 천만다행이라고 했다. 죽고 싶다고 하던 환자들은 살겠다고 다 뛰쳐나가고 빨리 나와서 동생들을 돌봐야 한다고 하던 사돈댁 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있었다. 서로 쳐다보며 겹념쩍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마음속 깊은 삶의 본심인 많은 말이 담겨있는 듯 하였다. 옆에 병실에서 1~2 사람이 들여다보며 다친 사람 없는 것에 안심하고 갔다. 그들의 힘든 마음을 철없던 내가 이해할 수나 있었을까. 잠시 환하게 웃었지만 물을 닦고 안정이 되었다. 다시 병실은 조용해지고 언니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분들은 재빠르게 뛰어나갔던 자신의 모습으로 각자 생각이 많아진 듯하였다. 나는 돌아오면서 산다는 것과 살고 싶다는 것은 운명과 정의의 불합리한 이치가 존재하는 것 같이 쓸쓸한 느낌이 들었다.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고 싶어도 운명은 뜻과 같이 움직여주지 않는 것이 인생인지
어수선한 마음으로 돌아갈 때 보았던 꽃들을 다시 보았다. 한들거리는 코스모스를 보다가 땅 위로 붉어진 억센 뿌리는 꽃송이와는 다른 모습이다. 문 밖으로 뛰쳐나가던 모습이 거친 뿌리에 겹쳐졌다. 한들그림은 바람에 버티느라 흔들리고 있는 것이었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삶의 강인한 생명력의 뿌리를 보았던 것 같다. 받아온 편지를 우체통에 넣어주며 그들은 짙은 희망의 노래를 남에게 들리지 않게 낮게 부르고 있는 듯 살고 싶은 마음을 역설적으로 죽고 싶다라는 표현으로 써진 속지가 보이는 것 같았다. 덜덜 그리며 집으로 가는 버스 문으로 내리는 손님이 병실의 문을 뛰쳐나가는 것처럼 잔상이 자꾸 보였다. 그곳에서 어렵게 완치되어 집으로 돌아온 사돈 언니는 결혼하여 아들을 기르고 있었다. 삶은 그리 간단하지도 않았지만 성실한 노력과 힘든 인고의 세월은 준비된 듯한 행운도 따라왔다. 인고의 세월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생이기에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주어진 삶의 애착을 마음껏 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살아야 하고 잘 살고 싶은 애정을 표현하지 못해도 우리는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인생이라고 푸념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치열하게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다. 후진국의 먼 얘기 같은 없어진 줄 알았던 계획이 아직도 많은 환자가 있다니 좋은 먹거리가 지천이고 의학이 놀라우리만치 발달된 시대에서 이 변명을 보는 것이 안타깝다. 그 어렵던 시절에도 완치되는데 지금은 더 좋은 치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오래전 기억의 걱정은 잊으며 환자들의 강한 의지와 의수를 믿어보고 싶다. 수필가, 수필시대 등단, 청아문학중앙회 부회장, 서울시단 청아문학아카데미 회원, 한국문인협회 회원, 신한은행 제1회 전국수필대회 장원, 수필집, 말하지 않는 물가.